AD 114년에는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이 남해를 순회갔다. 자, 고구려에서 남쪽 바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요동반도 남쪽에 있는 바다를 남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해까지 임금이 순행을 했다는 얘기는 요동반도 남부 전체를 누가?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거는 이거 이전이겠죠. 114년 이전. 그러면은 적어도 56년에서 105년 요 사이였을 거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105년에는 요동군, 111년에는 현도군을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쭉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해까지, 요동반도 끝에 있는 바다까지, 지금의 발해죠. 발해까지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요동반도 지역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죠, 이거. 여기가 남해예요. 이 남쪽 바다. 예.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끝쳤잖아요. 고구려가. 여기, 대청하. 여기서 끝쳤어요. 근데 이쪽 지역을 다 정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목양성 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계련시, 여순구, 철산진, 조가촌. 옛날에는 이 여순이라는 거를 개발한 게 누구냐면 그 일본인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계련시 안에 속한 거예요. 옛날에 여순이었는데 그래서 여순 감옥 아닙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 근데 거기는 군사 기지예요. 해군 기지예요. 우리로 치면 진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외국인 출입 금지였어요. 저는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갖고 근데 외국인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근데 하필이면 가이드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여대생이 왔어요. 그랬고 이제 제가 그 애인처럼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 대신 이제 나보고 말을 하지 말래요. 한국말 하면 들키니까. 그랬는데 얘가 이제 들킬까봐 손에서 땀이 뻘뻘뻘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승감옥에 가서 안중근 의사 그 깜빵 계셨던 곳을 갔다 근데 얘가 한국말을 해버렸네. 박사님, 여기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본 거야. 중국인들이. 외국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보고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풀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아주 좋은 세상이 왔죠. 근데 여기 이 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성경통지에 목양성은 금주성의 서남쪽에 있고 둘레가 254보다. 근데 이걸 조사했거든요. 직사각형 형태로 여기 둘레가 431.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비가 82, 길이가 133. 그리고 성벽은 한 2m 토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은 한 3m. 그리고 발굴을 했는데 이 성 안에서 한나라 때 유물이 나오고 고구려 유물도 나오고 요나라 때 금나라 때 유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나라 때 유물 위에 고구려가 나오니까 한나라 세력이 있는 걸 밀어버렸다는 거죠. 점령했다는 게 정확하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여기는 보세요. 이게 목양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 뭐이겠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성의 남쪽에는 양두화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전국시대, 전환시대,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중화의 항구예요, 항구. 그러니까 항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은 산을 끼고 축조되어 있어요. 방어하기도 쉽고 공격하기도 어려우며 해상과 육로의 교통의 요지예요. 요충지라고. 근데 지금 이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성벽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쭉 쌓여있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이. 요충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었다가 쭉 밀고 여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함부로 여기를 못 드나들겠죠. 왜? 여기 딱 걸리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해군 군사 기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8년에 태조왕이 현도를 치고, 현도군입니다. 낙랑군의 화려성을, 화려현이죠. 여기를 공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요. 현도를 치고 요동군을 치고, 현도군, 낙랑군 이렇게 친 거죠. 바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20년에 부여의 왕이 태자 위구대를 보내어 후안에 조공을 했다. 지금 고구려 이 부여가 고구려에 붙었다. 후안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자기 세력이 워낙 약하니까. 그 다음 121년에 후안의 유주자사, 유주는 어디냐면 베이징이죠. 유주 안에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군, 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은 태수죠. 주는 자사예요. 그래서 그 베이징의 그 유주 안에 현도군이나 요동태수나 이 요동군이나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맥의 거수를 쳐들어와서 예맥의 거수를 죽였다. 그러자 고구려 태조왕이 그 아우인 수성을 보내서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해 2,000명을 죽이거나 잡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지역은 적어도 어디라고요? 여기에 예맥거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음으로산의 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지역이죠. 여기.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음으로산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얘기해 주는 거고, 예,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122년에 고구려가 요동을 쳤어요. 요동군을. 그러자 부여가 구원병을 보내어 후안의 현도군을 도와줬다. 이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고구려 편들었다. 지금은 이제 후안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여기 부여가 태자를 보내서 후안에 조공을 했잖아요. 이게 나온다고. 요걸 건너뛰었나요? 121년에 고구려 태조왕이 선비 8천과 더불어 요대현을 쳐서 요동군이죠. 신창에서 싸워 요동태수 채풍을 죽여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태수를 죽인 거예요. 태수를. 요동을.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됐냐? 협공을 한 겁니다. 협공을.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에 선비가 여기 있죠? 선비하고 고구려가 협공을 해서 여기를 쳐갖고 요동태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왕이 부여에 행차하여 태후묘의 제사를, 이 태후묘는 누굽니까? 유화부인이죠. 유화부인. 그러면 이 부여는 지명입니다. 지금이 어디냐면 길림시. 동부연이 이미 사라졌잖아요. 부여라는 거는 부여의 왕성이 있었던 곳. 왜냐하면 유화부인은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태우묘를 세웠거든요. 예,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다. 숙신이 사신을 보냈다. 고구려에. 그러니까 지금 숙신은 어느 쪽이에요? 저쪽 이 송화강 하구 쪽이잖아요. 중하류. 거기에서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태조왕이 마한과 예맥 1만기로 현도성을 공격하자 부여의 왕이 태자를 보내서 후안을 도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맥은 어디예요? 지금 동부 낙랑 지역, 여기죠. 이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었던 세력을. 근데 망명부여가 이 후안을 도와준다니까요. 고구려가 공격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부여가 후안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죠. 122년에 고구려가 요동을 치자 부여가 구원병을 보내서 후안을 도와줘요. 현도군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죠. 여기 현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부여가. 그리고 고구려가
후한에 사신을 보냈다. 124년. 123년에는 부여왕 위구대가 후한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후한으로 계속 이제 컨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 망명부여의 힘이 별로 없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6년에는 고구려가 요동군 서안평을 쳤는데 누구를 죽였냐? 대방령. 이 대방령은 누구냐면 낙랑군에 속했던 현이 대방현. 그러니까 현령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낙랑군 태수의 처자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지금 요동군 서안평을 쳤거든요. 근데 죽음을 당한 게 누구냐? 대방이에요. 그럼 대방이 지금 어디 있다고 보느냐? 황해도라고 보거든요. 황해도 있는 사람이 요동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낙랑태수의 처자가 잡혔어요. 자, 평양에 있어야 될 낙랑태수의 처자가 요동에서 잡힌 거예요. 그 얘기는 대방군이나 낙랑군이나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요동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한 구절만 딱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판도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선비, 예맥, 요게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지금 부여는 어디로 붙었다고요? 후한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고 이게 동맹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비는 계속 공격해 들어가요. 계속 후한을. 여기 124년, 127년에 현도군을 치고 126년에 대군을 치고 127년에 요동군을 치고 128년에 어양군을 치고 129년에 삭방군을 132년 요동 석국, 요동군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한번 봅시다. 요거죠. 여기. 이 선비가 여기를 아주 전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망명부여는 이 후한하고 짝짝꿍이 되는데 지금 선비는 지금 고구려하고 협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동맹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사 지리지 상경 이망부 조에 뭐라고 되냐면 본래 상경 이망부는 본래 한나라의 요동군 서안평의 땅이다. 정확하죠. 그 중에서도 여기 뭐라 했어요? 특히 그곳에 속했던 상경 이망부에 속했던 호주라는 곳은 요동 서안평현의 옛 땅이다. 그럼 이 호주가 어디 있었느냐? 장무현의 동남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냐? 이병도 박사는 지금 이게 뭐라 그랬어요? 대방군이 어디 있다고요? 황해도 봉선.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 요동에서 잡혔잖아요. 어딜 치는데? 요동 서안평. 근데 그게 어디냐? 장무현이에요. 그럼 장무현을 찾아내면 되죠. 찾았어요. 여기 장무현, 여기죠. 그럼 여기 어디에? 심양이에요. 요게 요하예요. 이렇게. 요하. 여기 아까 개원이죠? 여기가 그 동부여의 유민들이 있던데요. 얘네들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해 갔어요. 서북 쪽으로. 그래서 얘네 편을 계속 드는 거예요. 후한 편. 근데 고구려가 그대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어디를? 서안평을.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걸렸어요? 대방 현령 이 죽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가 잡힌 거예요. 낙랑군은 어디냐? 여기죠. 여기. 박살난 거예요. 이쪽 동부 지역이 거의 박살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장무현이 서안평 현이라는 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사지리지의 상경이망부조에 상경이망은 본래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의 땅이라고 했고 특히 그 상경이망부에 속한 호주라는 곳은 요동 서안평현의 옛 땅이다. 정확하죠. 근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요하 중류 서쪽에 있는 장무현의 동남쪽에 한나라 때 요동군 서안평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지도로는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161년 부여의 왕 부태가 현도군을 쳤어요. 이번에는 또 후한을 또 공격해요. 아까는 후한을 도와주다가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자 현도태수 공선역이 격파하였다.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망명부여가. 그리고 168년 고구려가 요동을 치나 현도태수에게 패하였다. 선비와 예맥이 후한의 유주와 병주를 쳤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맥은 누굴까요? 예맥은 고구려입니다. 예.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어디? 유주를 친 거예요, 유주. 그 옆에가 저 병주거든요. 거긴 누가 쳤느냐? 선비가 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상국사기 후한의 현도태수 경림이 쳐들어오자 고구려 왕이 항복하였다. 야, 참 해도 너무하죠.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후한서 여기는 교현열전에는 뭐라냐? 환제 말에 선비, 남흉로,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의 백고가 함께 반하여 쳐들어왔다. 맞잖아요. 이거 기록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고구려가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슨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좀 기록 자체가 너무나도 왜곡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후한서 효령 제기에 뭐라냐? 건녕 원년 168년에 선비와 예맥이 유주와 병주를 쳐다 똑같아요. 자치통 가면 뭐라고 돼 있냐? 건녕 2년 169년죠. 고구려 왕 백고 여기 백고라고 돼 있죠? 네. 후한서에 백고가 요동을 쳐들어갔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뭔 놈은 또 고구려 왕이 항복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체크를 안 하면은 왜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엉터리가. 그런데 엉터리 기록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코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169년 고구려가 후한의 현도태수를 도와서 이번에 이제 고구려하고 후한이 손을 잡았습니다. 부산의 적을 토벌하였다. 여기서 부산은 을미로산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부산이 나와요. 그 부산이 어디냐? 을미로산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부근에 있었던 세력이 뭐냐? 오한이라는 세력이에요. 오한이 지금의 어디냐? 서해와 상류의 시라무렌 유역에 있었던 게 오한입니다. 네. 그리고 156년이 되면 단석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선비에서. 그래갖고 선비 부족을 완전히 통일해요. 그래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게 선비 제국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이렇게 시리즈로 선비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동서로 4만리, 남북으로 7천여리를 차지하고 서부, 중부, 동부 세 개로 나눴어요. 그 동부는 어떻게 되냐? 우북평에서 요동까지. 이때 여기에 이렇게 그 접촉되는 세력이 뭐냐? 부여와 예맥이에요. 이 예맥은 고구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여는 망명부여죠. 당연히.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전투. 이 자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172년에 후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양 원수를 쳐다 이들이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돌아가겠죠. 그래서 명륜답부가 쫓아가서 자원에서 격파해버려요. 이 자원이 어디냐? 옛날에는 양맥곡이라고 불렀던데요. 청원현, 여기 고력둔촌, 여기에 골짜기, 그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자원이죠. 여기. 자, 왜 그러냐? 여기 국내성이죠? 여기서 이렇게 진출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후한이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쭉 내려와서 아까 장무라 그랬잖아요. 여기 서안평현. 여기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 이렇게 국내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요충지예요. 여기가. 여기를 안 막으면은 뚫려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구여가 후한에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184년에는 후한의 요동태수가 쳐들어오자 고구려의 왕자 계수가 자원에서 대파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는 데가 이것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지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격할 때도 거기를 지나야 되고 우리가 요동으로 고구려가 나갈 때도 거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자원 전투라는 게 그래서 한 꼭지를 제가 일부러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구려가 이 초기에 어떤 정복 활동을 통해서 국토를 넓혀갔는가, 요걸 갖다가 이제 자세히 알아봤고 그 요소의 중요한 지역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망명부여라는 세력 하고 동부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비라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이 고구려하고 협동을 하고 이 망명부여는 왔다 갔다 고구려에 붙었다가 후한에 붙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력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빨리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